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군단별 박격 포병 구분대들의 포사격 훈련을 지도하셨습니다.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 나갈 때 대한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과 정력적인 용도에 의하여 인민군대의 전투력 강화를 위한 훈련혁명의 열풍과 무장장비 현대화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나고 국방력 발전에서 전례 없는 자랑찬 성과들이 연발적으로 이룩돼 가고 있는 격정적인 시기에 조선인민군 군단별 박격 포병 구분대들의 포사격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 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군단별 박격 포병 구분대들의 포사격 훈련을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이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훈련장을 찾으신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를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육군대장 김석일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육군대장 박정천 동지와 조선인민군 군단장들이 맞이했습니다. 천재적인 군사전략 사상과 탁월한 연군 예술로 혁명무력 발전의 상승기를 열어나가시며 영광스러운 우리 당 창건 75돌을 맞이하는 올해에 인민군대 전투력 강화에서 또 한 번의 혁신적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연초부터 쉼없는 화손길을 걷고 걸으시는 위대한 영장을 또다시 몸 가까이 모시고 훈련 지도를 받게 된 인민군 장병들의 가슴에는 끝없는 영광과 자부심이 끌어넘치고 있었습니다. 훈련은 조선인민군 군단별 박격 포병들의 화력 전투 능력을 경기 진행의 방법으로 판정평가하고 훈련 혁명의 열기와 성과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과 함께 인민군대에 장비된 경포, 중무기들의 성능 실태를 요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훈련은 추첨으로 정한 사격 순차에 따라 각 군단들에서 선발된 박격 포병 구분대들이 화력 진지를 차지하고 목표를 사격한 다음 명중 발수와 화력 임무 수행에 걸린 시간을 정합하여 순위를 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됐습니다. 훈련에서 조선인민군 군단장들이 자기 군단의 박격 포병 구분대들에 대한 화력 지휘를 맡아 했으며 포사격 방법은 그들의 결심에 따라 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군단장들의 힘찬 사격 구령이 내려지자 멸적의 강철 포신들이 일제히 불을 토했으며 목표는 순간에 불바다로 화했습니다. 포사격 훈련에서 박격 포병들은 우리 당이 제시한 실전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해온 나날들의 자기들의 연마한 포사격수를 남김없이 보여줌으로써 그 어떤 화력 지원 전투 임무도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준비된 일당백 포병의 전투력을 과시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인민군 각 군단들에서 우리 당의 포병 중시 사상을 사상적으로 접수하고 명포수 운동의 불길 속에 화력 구분대들을 현대전에 능숙하게 대비할 수 있게 잘 준비시킨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오늘처럼 전체 구분대들이 하나같이 포를 잘 쏘는 훈련은 처음 본다고, 각 군단들에서 임의의 구분대들을 지정하여 훈련장에 집결시켜 놓고 불의의 훈련을 조직했는데 훈련 결과를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마치 포탄에 눈이 달린 것만 같이 목표를 명중하는데 오늘은 정말 기분이 좋은 날이라고 거듭거듭 기쁨과 보람을 느끼시는 듯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포탄 60발 중 60발을 정확히 목표에 명중시킨 제2군단과 제10군단을 비롯하여 모두 강한 우회 성적을 받은 각 군단 박격 포병 중대들의 놀라운 사격수를 거듭 치하시면서 감시소에서 화력 진지들의 감사를 전하시었습니다.
화산에서 최고 사령관의 감사를 전달받는 커다란 영광을 받아는 포병 전투원들은 크나큰 격정과 환희에 넘쳐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치 올렸습니다. 훈련 판정 순위에서 1위를 쟁취한 제2군단 관하 박격 포병 중대에 명포수 상장과 메달, 휘장이 수여되고 경기에 참가하여 경이적인 성적을 받은 모든 구분대들의 명포수 구분대 증서와 휘장이 수여됐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인민군대가 박격포를 비롯한 경포와 중무기들을 작전과 전투에 잘 이용하기 위한 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현대전에서 포병 무력의 이용은 작전과 전투, 나아가서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되는 것만큼 우리는 계속 포병 중시, 포병 강화의 구호를 내들고 포병 싸움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포병 훈련과 포무장 현대화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 또다시 직접 지도하여 주신 포사격 훈련에 참가한 포병 구분대들과 전체 인민군 포병들의 전투적 사기와 열의는 하늘 끝에 닿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주치 100일 2012년 4월 10일 불후의 고전적 로작 산업미술을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발표하시고 정력적인 지도로 우리식 산업미술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진군길에서 산업미술이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신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오버이 수령님의 탄생 백돌경축 국가산업미술 전시회장을 찾으시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산업미술이 척후대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지난 기간 우리들은 상표도안 창작에서 이 원색을 기본으로 쓰는 것을 관례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장님께서는 그날 이 상표도안 창작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이 도안 창작에서는 대상의 특성에 맞게 이 색을 잘 써서 인민들이 좋아하는 이 도안을 창작할 때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날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산업미술 창작을 우리 인민들의 사상 감정과 미감, 우리나라의 구체적 현실에 맞게 우리식대로 해나가는 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우리 창작사에서는 우리 민의 지향과 여기에 맞는 특색 있는 산업미술 도안들을 창작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는 산업미술 창작가들과 애호가들의 더한 창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윤람 프로그램 묘한 1.0을 개발하였습니다. 지금 산업미술 부문의 일꾼들과 창작가들은 주체적 산업미술을 위해 바치신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의 불멸의 로고를 가슴 깊이 새기고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산업미술 수준을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 있으며 우리식의 가치 있는 여러 가지 산업미술 도안들을 창작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체 혁명의 발원지이며 조선의 정신과 기상에 응축되어 있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해로의 탑사 열풍이 세차게 일어나고 있는 속에 국가기획위원회와 중앙산업미술국, 조선중앙통신사를 비롯한 여러 단위 일꾼들과 정보원들이 삼지연 혁명전적지와 청봉수경지, 백이봉수경지, 백두산 미령 등을 탑사했습니다. 삼지연 혁명전적지에서 탑사인군 대원들은 삼지연 대기념비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탑사인군 대원들은 삼지연 대기념비와 부주제 군상들을 비롯한 전적지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조국 개방의 역사적 위협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만난을 헤치며 싸워 승리한 항일 선열들의 백절불굴의 투쟁 정신, 열렬한 조국애를 깊이 간직했습니다.
백두산지구 혁명 존적지들을 편답하고 있는 답사인군 대원들이 총봉 수경지를 답사했습니다. 그들은 수경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답사인군 대원들은 옥천만 번 죽더라도 원수를 치겠다는 백절불굴의 의지를 지니고 나라의 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위해서 결사항전을 벌인 항일혁명 투사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사교하며 수경지의 여러 곳을 돌아보았습니다. 행군의 쉴참에 답사인군 대원들은 항일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발표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답사인군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주치의 28, 1939년 5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거느리시고 무산직으로 진출하시던 길에 수경하신 백예봉 수경지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비범한 군사적 예지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지녔던 투철한 혁명적 수령관을 깊이 체득했습니다. 삼토공 귀틀집에서 답사인군 대원들은 백두산이로의 첫 답사기를 개척하시고 백두의 혁명 좋은 통이 우리 당과 혁명의 만년 초석으로 빛을 뿌리도록 해주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되새기며 소중히 보존되어 있는 사정물들을 깊은 감동 속에 돌아봤습니다. 백두산지구 혁명 존적지를 편답하고 있는 답사인군 대원들이 백두산 미령을 찾았습니다. 소백수 꼴에 들어선 답사자들은 졸세비인들의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 벽화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사령부 귀틀집에서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30년대 후반기부터 이곳을 조선혁명의 채권지로 정하시고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일대 앙양이로 이끄신 불멸의 업적을 가슴 깊이 체득했습니다. 백두산 미령 고향집에서 답사자들은 빨치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주체혁명의 계승 완성과 후손 만대의 번영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뜨겁게 새겨안았습니다. 당의 령도 밑에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성하자.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에 떨쳐나선 각지 근로자들의 서식입니다. 순천 화력발전소의 전력 생산자들이 전력 중산의 덕음을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발전소에서는 가치 있는 기술 혁신안들을 받아들여 보일러들의 대보수를 질적으로 진행하고 예비 부속품들을 충분히 마련해서 발전 설비들의 정상 운영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전소에서는 1, 4분기 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설비 관리, 기술 관리를 짜고 들어 발전기들마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수원 청년 2호 발전소에서 발전 설비들의 기술 관리를 짜고 들어 전력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발전소에서는 물 관리에 힘을 놓는 것과 함께 예비 부속품들을 충분히 확보해 놓고 설비 인계 인수와 설비 점검을 짜고 들면서 발전기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종년돌 파전의 주타격 전방을 지켜선 자각을 안고 증산군 안의 협동농장들에서 뵤모판 씨 뿌리기와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짜고 들고 있습니다. 씨 뿌리기 조끼에 맞게 뵤모판 씨 뿌리기를 다그치고 있는 증산군 무본 협동농장입니다. 지금이 용량냉삼모 씨뿌리의 가장 적합한 시기여서 우리는 이 방법으로 씨뿌리기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방법으로 씨뿌리기를 진행해 봤는데 용량냉삼은 우선 이거 모판 면적이 좁게 들고 기루는 길이 짧기 때문에 많은 노력과 자재를 절약하고 또 모내게 나가면서도 자기 육령틀을 부드러 안고 나갑니다. 그래서 모사리와 아지치기에 아주 유리했습니다. 자체 실정에 맞게 씨 뿌리기를 끝낸 풍정협동농장에서는 모판 비배 관리에서 나서는 기술적 요구들을 철저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판 관리에서 중요한 문제가 바람 쐬기하고 용량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기 보면 바람 쐬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호자로 모를 내요 아지치기도 잘 안 되지 모사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응당한 소출을 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연 조건에 적응시키기 위해 매일같이
바람수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하고 모두를 충실하게 키우기 위해 여러 가지 성장 촉진제들도 분모해주고 있는데 모두들이 이렇게 고르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정면돌 파존의 주타격 전방인 농업전선을 지켜선 높은 책임감을 안고 알곡중사를 위한 길에 애국의 마음을 바쳐가는 사람들 속에는 화대군 읍협동농장 관리위원장 석호 동지와 작업반장 조금이 동지도 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화대군 읍협동농장 관리위원장으로 사업하고 있는 석호 동지는 당의 농업혁명 방침을 높이 받들고 농산과 축산의 고리용 순환 생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근기 있게 내밀어 농장의 물질적 토대를 튼튼히 마련했으며 해마다 국가 알곡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농장은 2중 3대 혁명 붉은기를 수여받았으며 지난해에는 다수학 농장의 영예도 지내게 됐습니다. 작업반장 조금이 동지도 농촌의 자원 진출한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의 농업정책 관철에 자신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 그는 작업반원들과 힘을 합쳐 축산을 활성화해서 작업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작업반을 번복이 단위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면서 해마다 작업반 앞에 맡겨진 알곡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정말 자그마한 싹에 불과합니다. 저는 나라의 쌀떡을 책임진 주인으로서 당의 의도대로 다수학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가지고 작업반 안의 모든 농장원들을 다수학 농장원으로 만들어서 다수학 작업반의 용의를 계속 빛내어 나가겠습니다. 동평양 금속군구 공장의 종업원들이 뜨거운 공장회를 지니고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위생방역사업과 교육부에서 실속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과학기술 보급실과 생산 현장들에 필요한 설비들을 보충하고 개조했으며 양모장을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을 근기 있게 내밀어 종업원들의 후방 공급 사업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봄철에 여러 수종의 수십 그루의 나무를 심은 이들은 휴식터를 비롯한 공장 구내를 보다 위생문화적으로 꾸려 깨끗한 환경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태양절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요즘 시안의 여러 단위들에서는 도시 미화를 위한 화초 생산과 화초 장식 사업을 실정에 맞게 짜고 들고 있습니다. 평양 화초연구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사람들에게 정서와 기쁨을 안겨주고 원림 녹화에 좋은 화초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기도 좋고 관상적 가치도 높으며 사람들 생활에도 유익한 조건을 주는 여러 가지 화초들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굼띠 촌세란, 파키라 이런 관상화초들은 공기정화 능력이 매우 높은 곳으로 해서 사람들의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꽃다발을 비롯한 꽃제품을 만들 수 있는 여러 품종의 꽃꽃들과 하단장식용 꽃들도 생산해서 시안의 공장 기업소 그리고 꽃방 꽃매들에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온실들에 여러 가지 품종의 꽃들이 꽉 차 있습니다. 특히 고리아 마을을 더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서 장미나 사철베고니아, 불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품종을 재배하고 있는데 그 품종 수는 100여 가지가 넘습니다. 지금 우리가 키운 꽃들을 고리 장식에 단번에 내간다면 환경 조건에 적응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주일간 야외 조건과 같은 조건에서 적응시켜가지고 그 관상적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게끔 보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평양시 도시미화에 필요한 각종의 고리 장식 화초들을 보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천구역의 곳곳마다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특색 있게 장식돼서 봄 계절의 이채로운 풍치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에서는 고리의 풍치를 더 돋구게 한 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곳에 고정식, 이동식 하대들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이번에 설치한 가게한 형태의 하대들은 홍성항을 비롯해서 제작과 설치까지 우리 자체로 하였습니다. 구역에서는 아름답고 관상적 효과가 큰 품종의 꽃들을 선정하고 색과 모양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화초 배치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꽃들을 심을 장소와 위치를 생태학적 특성에 맞게 정해놓고 화초들을 단계별로 잘 키워서 새로 형성해놓은 화단, 화대들의 꽃들이 오래 피어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내밀고 있습니다. 손교구역 장문 초급중학교에서 후원단체들의 방조 속에 소학반 총사를 새롭게 일신시켰습니다.
우리 학교는 구역에서도 그닥 크게 알려지지 않는 그런 자그마한 학교입니다. 우리 구역당 일꾼들과 후원단체 일꾼들은 2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우리 학교를 이렇게 새롭게 일신시켰습니다. 이 기간에 수십 개의 교실들에 필요한 교육 기품과 현대적 교육 수단들을 다 꾸준히 갖춰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원들은 우리 온 구역 안에 일꾼들이 진짜 학병에 대해서 꾸려진 교사 안에서 세계에서 방법 창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209개 나라와 지역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9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160만 2,600여 명, 사망자 수는 9만 5,600여 명으로서 이것은 지난 하루 동안 9만 2,300여 명의 감염자와 7,300여 명의 사망자가 더 늘어난 것으로 됩니다. 지난해 12월 31일부터 86일 만인 3월 26일까지 50만 명을 기록했던 세계적인 감염자 수가 그로부터 2주일 후에는 160만 명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9일 하루 동안 3만여 명의 감염자와 1,800여 명의 사망자가 또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총 감염자 수는 46만여 명, 사망자 수는 1만 6,500여 명에 달했으며 이탈리아 다음으로 사망자 수가 많은 나라로 됐다고 합니다. 미 국내에서 피해가 가장 심한 뉴욕주에서는 9일 하루 동안에도 799명이 또 사망하여 연일 하루 사망자 수에서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초부터 현재까지 도합 7천여 명이 비루스 감염증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감옥들에서도 감염자가 발생하여 사회적 우려가 커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유럽에서 피해가 의연 심각해지고 있는 속에서 에스파냐, 이탈리아, 프랑스, 도이칠란드에서 감염자와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영국, 벨기에, 스위스, 네덜란드에서도 감염증 피해가 연일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스파냐 수상은 9일 비루스 감염증의 전파에 대처하여 국내의 비상사태 기간을 연장하려고 한다고 밝혔으며 도이칠란드 정부는 비루스와의 싸움에 계속 힘을 집중하고 주민들이 격리 조치와 접촉 제한 조치를 규정대로 지킬 것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란에서는 9일 현재 감염자가 6만 6,220명, 사망자는 4,110명으로 증가했으며 일본에서는 감염자와 사망자가 각각 6,260명, 119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남조선에서는 10일 현재 감염자가 1만 450명, 사망자는 208명으로 불어났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감염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원인의 하나가 경증 및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비루스 전파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지금 각국에서 그에 대한 연구 사업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의료 전문가들은 경증 및 무증상 감염자들이 전체 감염자의 약 60%를 차지할 수 있다는 연구 자료를 발표했으며 얼마 전 중국에서는 비루스에 감염된 700여 명의 어린이들을 조사한 결과 이들 중에 56%가 경증 및 무증상 감염자라는 것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경증 및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긴급적인 통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사회적 격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비루스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비루스 감염증의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 사업이 세계 각국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디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의무화할 때 대한 조치를 취했으며 타이에서는 교육기관들의 개교 날짜를 7월 1일로 미루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네팔, 에집트, 에티오피아, 리베리아에서 국가 비상사태와 야간 통행 금지 조치를 연장하고 전국적인 격리 조치를 취하는 등 여러 가지 방역 대책들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중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개였다가 오후에 흐렸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16도로서 평년과 같았습니다. 오늘 밤은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4월 11일 토요일 음력으로 3월 19일입니다. 내일 함경북도와 라선시에서 개였다가 오후부터 습한 바다 공기가 흘러들면서 흐려서 밤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3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1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도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청진시는 북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밤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도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성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본시도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성시도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룡화 16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터산 지방으로서 2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내일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1m로 먼 바다에서는 0.5 내지 1m로 일다가 1 내지 1.5m로 일겠으며 흐려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1m로 먼 바다에서는 0.5 내지 1m로 일다가 1 내지 1.5m로 일겠으며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1m로 먼 바다에서는 1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1m로 일다가 1 내지 1.5m로 먼 바다에서는 1 내지 1.5m로 일다가 1.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 내일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는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주 날씨 특징과 다음 주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날씨 특징은 대부분 지역에서 개인 날씨가 지속되고 대기가 매우 건조한 것이었습니다. 이 기간의 전국 평균 상대 습도는 51%로서 평년보다 13% 정도 낮았고 특히 동서해안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대기 습도가 55% 이하로 낮아서 대기가 매우 건조했습니다. 다음 주 4월 12일부터 17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는 다음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강원도에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13일부터 16일까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17일에는 남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는 약간의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리고 13일부터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으며 특히 14일부터 16일까지 날씨는 따뜻하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